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투 부부가 캐시우드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업들을 담았고 그 기업들의 투자 매력이 어떤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투 부부는 금융자산 10억 원으로 미국 배당주 30%, 원자재 30%, 달러와 원화 현금 40%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소형 아파트를 통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금융자산 외에 월세 받는 소득으로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월세 받는 소득 중 일부를 캐시우드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월세와 배당 소득으로 완벽한 캐시우드 돈나무 만드는 원리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3월에 초기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배당 성장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었습니다. 3월 말 현재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0.95%, 애플이 0.68%로 낮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두 회사는 배당 성장주로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코카콜라 같은 배당킹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성장도 강하고 배당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기업이어서 이 기업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잘 아는 기업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기술 기업 중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IBM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정체된 성장에도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4.8%나 되는데요.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이 계속 떨어져서 소외받고 있는 기술주 중 하나입니다. 월투 부부는 최근 IBM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BM이 2019년 340억 달러의 레드햇을 전격 인수했는데요. 레드햇의 인수를 계기로 기업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주력할 IBM 본체와 IT 인프라를 대신 운영 관리하는 매니지드 인프라 서비스를 신설 법인으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장성이 떨어지는 IT 운영관리 파트는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성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주력으로 성장하겠다는 말인데요. 이 계획은 정체된 IBM이 성장으로 가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드햇은 오픈소스 기업의 대표 주자이고 리눅스 배포로 성장하게 된 기업인데요. 오픈소스 관련 기술 개발 기업 중 지명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레드햇 플랫폼은 경쟁사인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등에서 공통된 소프트웨어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드햇을 IBM이 인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IBM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1조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IBM은 1911년 6월에 설립된 후 수차례 중대한 위기에도 과감한 변신으로 위기를 탈출해온 기업인데요. 이번 변신으로 다시 한번 IBM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주가는 코로나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진 못한 상황이고요.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은 매수 2명, 보유 3명, 매도 1명으로 홀드, 보유 의견이 우세합니다. 현재 주가가 133.23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인데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도 하락세인 상황이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들다가 작년에 반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 역시 작년에 같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IBM이 당장 배당을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실적이 계속 하락한다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투 부부는 IBM이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인 기업 분리 후에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꼼꼼히 체크해 나갈 계획이고요. 만약 기대에 부응한 성장이 나온다면 저평가된 기술주에 투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츠 기업 중 유명한 리얼티 인컴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리테일 리츠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점이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월그린, 세븐일레븐, 페덱스, 월마트 등 다양한 리테일 업체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현재 시가 배당률이 4.4%이고요.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올려주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해준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주가가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폭락한 후에 회복 중인데요. 아직 코로나 이전 주가로 회복되진 못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마더렛 바이 중간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65.11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 순이익도 상승 추세로 매우 건실해 보입니다. 리츠 기업들의 수익을 판단할 때 사업 운용 수익 FFO라는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업 운용 수익 FFO를 보시면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리츠 기업의 대표답게 사업 운영 수익이 꾸준히 좋아지는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근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을 런칭해서 월그린이나 CVS 약국 체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임대 비중이 비교적 높은 약국 체인의 점포수가 줄어들면 리얼티 인컴 실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음은 헬스케어 리츠 기업 오메가 헬스케어를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전문 요양시설을 임대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원래 경기 침체기에도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이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의 80% 이상을 건강보험 급여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수익 기반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7.22%로 고배당이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시킹알파에서는 연속 배당 증가 연수가 1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수치이고요. 각 사이트마다 같은 기업인데도 정보가 다를 수 있고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메가 헬스케어의 최근 인베스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17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죠. 현재 주가는 코로나 이전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마더레이트 바이 중간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38.46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꾸준히 오르다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도 오르고 내리면서 변동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킹알파의 사업 운영 수익 FFO 역시 수치가 맞지 않아서 오메가 헬스케어 분기별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2017년과 2018년에 사업 운영 수익 FFO가 줄어들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시기에 수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뉴욕의 인스파이어 카네기 힐이라는 최고급 전문 요양시설을 공식 개장해서 좋은 수입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배당 컷 없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고배당의 매력이 좋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오메가 헬스케어는 오바마 케어 덕분에 2013년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가 트럼프 정부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오메가 헬스케어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입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2.81%이고 배당 성향은 39.49%, 배당 성장률도 꾸준히 9%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주가와 배당금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배당주로서 매우 안정적인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진 못한 상태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moderate buy 중간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371.02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많이 하회하고 있어서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최근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 현금 흐름이 2018년에만 줄었고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 역시 안정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배당주로서 훌륭한 기업임은 분명하고요. 록히드 마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대만 문제 갈등, IT 기술 문제 갈등, 중동 및 석유 갈등, 위구르 탄압 문제, 그리고 패권 전쟁까지 여러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군사 안보에 더욱 협력을 강조할 것이고요. 무기 배치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짜 돈나무 별명을 갖게 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서 우주탐사 ETF ARKX를 3월 30일에 상장했는데요. ARKX ETF에 록히드 마틴이 7번째 4.5%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주탐사 관련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우주탐사 관련한 이슈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 판매 업계 1위 기업인 홈디포입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은 2.17%로 낮아 보이는데요. 최근 1년은 10.22%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5년, 10년 배당 성장률을 보면 20%에 달한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주가 상승과 배당금 인상을 해오고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주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으니 주가는 최고가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 강한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371.02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상승 중이고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을 잘 내는 우수한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미국은 4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52%에 달하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 개선 및 리모델링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1위인 홈디포가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미 최고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기업인 엔브리지입니다. 캐나다 기업으로 미드스트림 기업에 속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 및 액체 연료 전송에 대한 통행료를 받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입 장벽이 커서 신규 사업자가 생기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에너지 전송은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기업인데요. 시가 배당률이 7.17%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배당 성향이 126.55%여서 높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파이프라인 같은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츠 기업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리츠 기업은 사업 운영 수익 FFO를 배당 성향으로 산출하지만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배당 성향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배당 성장률도 10%대로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이전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회복되긴 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 강한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36.83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많이 하회하고 있어서 저평가된 것으로 투자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최근 5년 전부터 상승하다가 작년에 약간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가 2019년 말에 가스파이프 관련 캐나다 정부 규제 부분을 매각해서 매출이 줄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도 증가하다가 작년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영업 현금 흐름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 역시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흐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엔브리지를 포트폴리오에 담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을 다분화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미래의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대세가 된다면 수소를 운반하는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면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실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컷도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최대 세계 2위 육가공 기업 타이슨 푸드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현재 시가 배당률이 2.34%이지만 배당 성장률이 5년간 26.12%로 매우 높습니다. 배당 성향도 31.3%로 배당을 높이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배당을 급격히 늘려오고 있고 주가 역시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진 못한 상태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moderate buy 중간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74.3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하회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최근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 현금 흐름과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도 최근 상승하면서 좋아 보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맥도날드, 버거킹, KFC, 월마트 등 육류 관련된 거의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음식은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고배당주로 유명한 담배회사 알트리아입니다. 알트리아는 담배 외에도 와인, 맥주, 마리화나 기업의 지분도 보유 중인데요. 흡연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을 다각화시키려는 알트리아의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화나 산업이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마리화나 기업인 크로노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산업의 성장에 따라 알트리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은 6.71%로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5년 배당률은 9%대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1년은 3.66%이므로 향후 배당 성장률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게 상승한 상태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moderate buy 중간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51.16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약간 상회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 현금 흐름과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은 비교적 잘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리아는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매력적이고요. 향후 마리화나 산업이 성장한다면 알트리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회사 중 배당률이 가장 높은 에브비입니다. 에브비는 현재 시가 배당률이 4.87%이고 5년 배당 성장률도 18%대로 매우 높습니다. 오랫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오는 기업인데요. 에브비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휴미라라는 핵심 약품인데요. 그런데 2023년에 미국 내 휴미라 특허권이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유럽 내 특허권 만료 이후 매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려가 되긴 하지만 임브루비카, 림보크 등 우수한 신약으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주가는 실적 상승과 함께 많이 상승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 강한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108.22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많이 하회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은 상승하다가 작년에 하락했고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 현금 흐름과 회색 실선 잉여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비는 배당주로서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기대할 만한 좋은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기업 AT&T인데요. AT&T 역시 시가 배당률 6.77%의 고배당주로서 오랜 기간 배당금을 꾸준히 성장시켜온 기업입니다. 올해 배당금을 동결한 상황이 아쉬움으로 남긴 하고요. 최악의 인수로 불리는 다이렉TV를 최근에 분사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실제 AT&T는 지분 70%를 보유하고 30% 지분만 매각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순위로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주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진 못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은 moderate buy 중간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30.27달러로 중간 목표가를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매출이 작년에 줄어들었고 노란색 막대 그래프 순이익은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업현금 흐름과 회색 실선 잉여현금 흐름은 작은 변동으로 적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AT&T는 고배당이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5G 성장도 기대되지만 앞으로 HBO Max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AT&T의 실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2개 종목이 캐시우드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의 1차 포트폴리오 목록인데요. 최근 기술주들의 미국채 금리 상승과 증세 이야기로 약세 중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포트폴리오 세팅용으로 한 주씩만 매수한 상태이고요. 경기 순환별 강한 섹터별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매수 기준으로 보면 연간 총 배당금이 464.22달러가 되고 총 투자 배당률이 5.26%가 되었습니다. 1130원 환율을 적용하면 총 평가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 원형 차트를 보시면 보유 자산 비율이 에브비, 알트리아, 엔브리지, 오메가 헬스케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원형 차트를 보시면 배당금 구성 비율은 에브비, 알트리아, 엔브리지, 오메가 헬스케어 순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월투 부분은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과 지금은 배당률이 낮더라도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적절히 섞어서 5%대의 투자 배당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기 순환별 강한 섹터들을 고르게 분산해서 특정한 경기 순환에 소외받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향후에 추가 매수하면서 적당한 비율을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며 투자할 계획인데요. 월투 가족 여러분도 다 함께 돈나무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